안녕하세요. 주혜주의 마음극장 주혜주입니다. 인생은 하나의 초콜릿 상자와 같아. Life is like a box of chocolate. 혹시 이 대사 기억하시나요? 영화 포레스트 검프에서 나오는 대사입니다. 영화가 재밌으면서도 영화를 보고 나면 마음이 따뜻해지는 영화여서인지 새 시즌이면 TV에서 자주 방영되곤 하는 영화 중에 하나이라고 기억합니다. 1994년에 개봉된 이 영화는 주인공 톰 행크스를 위해서 만들어졌다고 말할 정도로 주인공 톰 행크스가 역을 잘 리얼하게 소화해내서 결국 그해 아카데미 남우주연상을 탑니다. 영화 줄거리를 간략하게 살펴보면 경계성 지능인데다가 다리까지 불편해서 다리 교정기를 차고 있는 주인공은 늘 친구들로부터 놀림과 괴롭힘을 당하는데 어느 날 그 놀림과 괴롭힘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뛰기 시작하면서 자신에게 잘 달릴 수 있다라는 재능이 있는 것을 발견합니다. 이 잘 달리는 재능 덕분에 대학의 미식 축구 선수로 발탁되는가 하면 군대에서 전쟁터에 나가서 부상당한 상관과 전우들을 구출하는 공로로 훈장도 받고 그 공로로 백악관의 초청까지 받습니다. 보통 사람보다 지능이 좀 낮고 어리버릿한 주인공이 우직함과 성실함으로 인간 승리를 이루어내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의 주변에 있는 인물들, 즉 어릴 적 여자친구인 제니를 비롯해서 많은 주변인들이 포레스트의 도움으로 각자 처한 어려움을 극복해내는 그 장면들은 감동을 선사해 줍니다. 그래서 이 영화를 보면 재미와 의미를 느낄 수가 있는 거죠. 또 한 예로서 영화 장면에 우리에게 아주 친숙한 존 F 케네디 대통령이나 존슨 대통령 같은 미국의 역사적인 인물들을 만나는가 하면 미국의 역사적인 사건들을 물론 픽션이긴 하지만 재미있는 스토리를 제공하면서 우리에게 선사하기 때문에 영화 보는 재미가 쏠쏠합니다. 또한 포레스트와 마치 우연히 스치듯 지나가는 그 장면에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엘비스 프레슬리라든가 존 레논 같이 아주 유명한 인사들을 장면에서 맞닥뜨리는 것도 또한 재미 중에 하나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의미와 재미를 모두 갖춘 영화 포레스트 검프는 그해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남우주연상을 비롯한 6개 부문에서 수상을 석권합니다. 여러분은 영화를 고르실 때 어떤 기준으로 영화를 고르시나요? 저는 많은 분들이 그러듯이 영화는 단연코 재미가 있어야지 라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하지만 제가 젊었을 때 유행했던 007 시리즈 같이 너무 재미만 있는 영화는 제가 전혀 보지 않고 지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어느 해인가 병원에서 근무하던 중에 너무 열받아가지고 뚜껑이 열리는 상황에서 동료들과 마침 한 영화관에서 상영하고 있는 007 영화를 보러 갔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그 영화를 보고 났더니 스트레스가 확 날아간 거를 느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래서 007 영화를 보는구나 라는 것을 깨달았던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아주 특별한 경우를 빼놓고는 저는 영화를 보면서 재미도 있어야 되지만 보고 난 후에는 뭔가 가슴에 좀 남는, 즉 의미도 있는 영화를 고르는 것이 저의 영화 기준입니다. 이렇듯 영화에서 재미와 의미가 중요하듯이 행복에서도 두 가지가 중요합니다. 지난 영상에서 제가 행복의 두 가지 관점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행복은 자기중심적인 행복, 즉 헤도니아라는 것과 아리스토텔레스가 말하는 것처럼 의미 있는 삶에 따라오는 부산물이라고 하는 행복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 헤도니아와 의미 있는 삶을 일상으로 가져와서 쉬운 단어로 표현한다면 재미와 의미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혹시 다른 사람들로부터 삶의 철학이 뭐예요? 라는 질문을 받으면 뭐라고 대답하세요? 저는 그런 질문을 받으면 저의 인생 철학은 투미입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궁금하시죠? 투미가 뭔지? 바로 두 가지 미, 재미와 의미라는 뜻입니다.
재미와 의미가 저의 삶의 핵심 철학인 거죠. 저는 영화를 고를 때는 물론이거니와 강의를 할 때도 재미와 의미가 있어야지 중요시 여기고, 또 사람을 만날 때의 기준도 재미와 의미가 중요한 기준입니다. 제가 젊어서 만난 한 남자는 학벌도 좋고 잘생겼고 아주 객관적으로는 우수했는데 너무 만나는 게 재미없어서 헤어졌고, 또 한 다른 남자친구는 만나면 너무 재밌어가지고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재밌긴 한데, 어느 날 보니까 삶의 철학이 자기 중심적이고 남의 삶에는 1도 관심이 없는 그 모습에서 나하고는 삶의 철학이 맞지 않는구나, 그래서 헤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저의 인생에서 재미만 있어도 헤어지고 재미가 없어도 헤어지는 중요한 사건들을 경험한 거죠. 행복은 좋은 기분과 더불어 의미를 느끼는 좋은 삶이 병행될 때 비로소 완성된다는 측면에서 저는 투미, 재미와 의미를 추구하고 살았기에 행복하게 산 거 맞는 것 같습니다. 행복의 중요한 한 축인 삶의 의미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볼까요? 삶의 의미가 행복에서 굉장히 중요한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된 이후에 한 국가에서 국민의 행복을 측정할 때 삶의 의미를 물어본다라는 것을 알고 제가 신선한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 나라는 바로 영국이로, 영국은 자국민의 행복을 측정할 때 아래와 같은 4가지 질문을 한다고 합니다. 첫째, 요즘 전반적으로 자신의 삶에 대해 어느 정도 만족하는가? 둘째, 전반적으로 자신이 하는 일에 가치를 느끼고 있는가? 셋째, 전반적으로 얼마나 행복한 기분을 많이 느끼는가? 넷째, 전반적으로 얼마나 걱정을 많이 느끼는가? 여기서 두 번째 질문인 자신이 하는 일에 가치를 느끼고 있는가라는 것은 바로 삶의 의미를 묻는 것으로, 그만큼 삶의 의미가 행복과 연관성이 있다는 것을 반증합니다. 최근에는 삶의 의미가 우리 인간의 삶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들이 많이 행해지고 있습니다. 연구 결과에 의하면 삶의 의미를 느끼고 사는 사람들이 신체적인 면에서 회복이 더 빠르며 학교나 직장에서 성과가 더 높다고 합니다. 미국 펜실베니아 대학의 심리학과 교수인 에밀리 에스파하니 스미스는 사람들이 절망하게 되는 원인은 삶의 의미가 부족하기 때문이라며, 행복하려면 자기 삶에서 의미를 찾아보라고 조언합니다. 한편 나이가 들어가면서 사람들은 즐거운 감정보다는 의미를 더 중요시 여기는 경향이 있다고 합니다. 즉, 노년에 들어서 삶의 의미와 목적을 느끼는 사람들은 치매에 덜 걸리며 수명은 더 길다고 합니다. 그러니 저를 비롯해서 노년기에 접어든 많은 분들은 이 이야기를 듣고 많이 희망을 느끼시겠죠? 자칫 의미를 추구한다고 말하면 굉장히 부담스럽게 다가올 수 있는데, 의미를 추구하는 것은 우리 인간이 가진 자연스러운 본성 중의 하나로, 사람들은 자기가 하는 일이 의미와 가치가 있다고 할 때, 느낄 때 더 열심히 하고 행복감도 증가한다고 합니다. 삶의 의미를 느낄 수 있는 원천은 자신의 성장과 다른 사람에게 기여하는 것으로, 특히 자신이 좋아하면서도 잘할 수 있는 일을 할 때 의미를 경험하기가 훨씬 쉽다고 합니다. 어떤 사람은 음식을 만드는 일에서 의미를 느끼고, 어떤 사람은 노래를 부를 때 의미를 느낍니다. 즉, 이렇듯 의미를 느낄 수 있는 일은 사람마다 다 다르며, 이 의미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즉 그 사람의 정체성과도 연결이 됩니다. 저의 경우 전공을 간호학으로 택했을 때 아픈 사람을 돌보는 것이 의미가 있기도 했지만, 또 남을 돕는 것이 저의 성격 중에 하나였기 때문에 즐겁게 일을 했고, 그래서 정신과 병동에서 16년 동안 세월 가는 줄 모르고 간호를 수행했으며, 또한 가르치는 것을 좋아했기 때문에 20년이 넘는 세월 동안 재미있어 하면서 강의를 하고 정년퇴직을 하면서 뿌듯하고 행복했습니다. 삶에서 자기가 하는 일이 재밌으면서 또 그 일에서 의미와
가치를 추구한다고 하는 유명인들을 종종 매스컴에서 만나게 되는데, 얼마 전 우연히 TV 한 예능 프로그램에서 수능 역사상 처음 만점을 받았다는 오승은 박사가 출연하는 장면을 보게 되었습니다. 오승은 박사는 1999년에 대학 수능 시험에서 만점을 받은 후 서울대 물리학과에 입학을 했는데, 방학 때도 물리 캠프를 갈 정도로 공부를 즐기면서 대학 생활을 즐겁게 했다고 얘기했으며, 물리를 이렇게 오래 공부할 줄은 몰랐는데 생각보다 즐겁게 할 수 있어서 감사하다고 말을 했습니다. 사실 저는 그 얘기를 들으면서 저의 고등학교 때를 생각해 보니까, 또 화학 과목은 그런대로 공부할 수 있었는데 물리 과목은 겨우겨우 공부했던 그런 광경이 떠올리면서 물리 공부하는 게 즐겁다라는 오 박사의 말이 아주 혀를 내두르게 되더라고요. 이어서 공부 잘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묻는 사회자의 질문에 공부하는 데는 재미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대답한 오 박사의 대답은 공부를 하고 있는 학생들과 학부모들에게 아주 공부의 꿀팁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대담에서 재미와 즐거움을 자주 언급하는 동시에 물리학이라는 학문을 통해서 엑스레이나 MRI 같이 인류 건강에 유익한 게 많이 개발되었다면서, 물리학이든 어떤 학문이든 가치를 창조할 수 있는 기회는 항상 있다는 말이 저에게 참 인상적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앞으로도 열린 가능성을 놓고 재미있는 연구, 또 의미 있는 연구를 계속하고 싶다는 말에서 오 박사 역시 재미와 의미를 추구하고 있음을 엿볼 수 있었습니다. 수능 최고 만점자 오승은 박사의 이야기를 들으면 큰 의미를만 중요하다고 생각하기가 쉽지만, 우리가 즐거운 기분이나 재미에 있어서 소확행이 있듯이 의미에도 작은 의미가 있습니다. 즉, 노벨상을 탈 만한 큰 일을 하는 것도 의미가 있지만, 일상에서 작은 실천을 통해서 작은 의미를 느끼는 것이 행복에 굉장히 효과적이라고 하니 우리 같은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위로가 되죠. 새해 들어 두 번째 주를 보내고 있는 이 즈음, 여러분은 올 한 해 동안 일상에서 어떤 일들을 통해서 작은 의미를 발견하시겠습니까? 저의 경우는 종이 휴지 대신에 손수건을 가지고 다니기, 카페에 텀블러 갖고 다니기 등의 일상적인 실천을 통해서 작은 의미를 찾고, 그래서 행복의 온도를 1도 올릴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또한 앞서서 자신이 좋아하면서도 잘할 수 있는 일을 통해서 의미를 경험하기가 쉽다고 했으니, 올해도 제가 좋아하는 일인 대면 강의나 유튜브를 통해서 더욱 의미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행복의 두 축인 헤도니아와 의미 있는 삶이 우리의 실제 생활에서는 재미와 의미로 나타난다는 것, 그리고 삶의 의미와 행복의 연관성에 대해서 영화 포레스트 검프와 수능 최초 만점자인 오승은 박사의 이야기를 통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오늘의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